예, 통합진보당 이상규입니다. 오늘은 이번 그 730 재보궐선거 중에서도 관심에 초점이 되고 있는 서울 동작을에 출마를 하게 될 후보를 소개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진보당 후보는 아니고요. 노동당 김종철 후보, 민주노동당 시절에 다 같이 함께 활동했고 또 당 대변인으로서 이곳 정론관에서도 여러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철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당 이용길 대표님이 오셨는데요. 대표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동당 이용길 대표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노동당은 이번 7월 30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세월호 민심, 이를테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이 민심을 동작을 보궐선거에서 김종철 후보를 출마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보궐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현재 14곳이 확정돼 있고 2곳은 확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14곳 중에 공직 후보를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사퇴를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것이 물경 10군데입니다. 새누리당이 7군데,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군데, 무소속 1군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그 보궐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그동안 논란도 되었었지만, 공직자가, 선출직 공직자가 사퇴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보궐선거에서의 비용 등에 대한 논란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노동당은 동작을에서 사퇴한 정몽준 의원, 전 의원과 새누리당 그리고 나머지 8곳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동작을에서 2년, 4년 임기 중에 절반 정도를 채우고 사퇴한 정몽준 의원은 동작을 선거로 말미암은 비용, 국가 재정의 비용을 정몽준 의원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몽준 의원을 동작을에 출마시켜서 4년 임기에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었던 새누리당은 동작을에서 후보를 출마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드린과 동시에 7곳의 새누리당, 2곳의 새정치민주연합도 각각의 지역에서 선거 비용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후보를 내지 말 것을 노동당의 이름으로 충고하고 말씀드립니다. 동작을 김종철 후보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김종철 후보 출사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왔네요. 예전에 이제 진보신당 대변인 할 때 정론관에 많이 섰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이상규 의원님한테 감사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경력에 보도자료에 이제 드렸지만, 민노당 대변인 그리고 이제 진보신당 대변인을 했고요. 지금은 노동당 동작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2008년, 2012년에 그 지역에서 총선 후보로 출마를 해서 지금까지 지역 정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문 중에 제가 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등 낙하산 정치라고 현재 일컬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진보적인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 연금 폐지, 우리 국민의 노후하고 관계가 있는 국회의원 연금 폐지를 핵심적인 우선 실천 사업으로 제안을 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동작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의 고통 속에서 6.4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혈육을 찾지 못하고 있는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 그리고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선거 결과 새누리, 새정치, 양당 체제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 갈등하며 각계 약진해온 진보 정당들의 부진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양당 체제가 더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진보 정치 역할은 정당 민주주의 확립, 특권 정치 배격, 수많은 사회개혁 정책 등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앞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저는 다른 진보 정치 세력들과 함께 겸허히 대안을 모색하고 앞날을 고민해서 대안 세력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730 동작을 보궐선거에 새누리, 새정년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음을 말하고자 그리고 선택받고자 출마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특권과 부패로 상징되는 세력입니다. 자신을 늘 지지해줬던 다수 노인들에게마저 약속을 파기할 정도로 파렴치한 세력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유능한 세력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지만 세월호 사고를 대참사로 만들어버린 데서 보듯이 유능함 역시 허구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역시 지난 정치활동과 지방선거 당시의 혼란상을 볼 때 우리의 진정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지만 새정치연합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과감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현재 진보정당들보다 조금 더 강하고 새누리당 승리라는 최악의 상태를 면하고자 국민들이 비판적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을 또한 뛰어넘는 대안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소위 거물급 인사들의 낙하산 공천 논란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동작을 보궐선거에는 소위 거물 인사라고 하여 낙하산 공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나라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동작을 지역에 출마하는 데는 장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과 동시에 지역에서 선출되는 지역구 대표로서의 특성상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난 활동을 검증받는 것은 빠질 수 없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진다면 동작을 지역 주민들은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까? 거대 양당의 이름값입니까? 아니면 중앙정치에서 알려진 인지도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새누리, 새정치연합 등이 지역에서의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낙하산 공천을 거론하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동작을 지역은 그러한 몇 번의 낙하산 공천으로 인해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동작구의 한 시민단체가 게시한 대로 동작을은 당신들의 대권 놀이터가 아닙니다. 동작을 지역에서 함께한 생활정치로 심판을 받겠습니다. 저는 국가적 사안에 대한 활동과 함께 지난 수년간 동작구에서 지역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요금 인상을 시도할 때는 요금 인상 반대와 공영화를 내걸고 중앙대병원 앞에서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전달하였습니다. 해마다 동작구청과 구의회의 의정을 감시하였고 외유성 해외 연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가 경찰로부터 탄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흑석동 뉴타운 지역에서는 원주민들이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노력하였고 사당동 지역의 주민들과는 현재 어린이 도서관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작구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등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곳에 오려고 하는 후보들은 낙선한 후에 또는 당선된 이후라도 이 지역을 훌쩍 떠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동안 함께 해온 이들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조차도 이 지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학교에 다니는 제 아들이 친구를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지역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동작을의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지역에서 생활정치를 일굴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날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관과 더불어 동작구의 혁신학교를 확대하며 보육 문제 해결, 그리고 뉴타운 문제 해결, 지역 주민들이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세와 복지 확대로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며 누구나 한숨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는 살찌는데 국민은 가난합니다. 수출은 늘어나지만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이렇게 몇 년이 더 흘러가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나라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진보 정치의 여러 대안을 실천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공립대 통합과 고교 평준화 실현, 의료 공공성 확대 등 진보 정치가 지금까지 다듬어온 많은 대안들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연금 폐지입니다. 국회의원 연금,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헌정의 연금은 국회의원들이 품위 있는 노후를 누리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전직 국회의원이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것을 본 현직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 이렇게 비참한 노후를 맞이해야 하다니 하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품위 있는 노후, 최소한의 인간다운 노후가 국회의원만이 누려야 할 특권입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이고 그 결과 자살하는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하기에 저는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의 노후는 내팽개치고 자신들만 안정된 노후를 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들의 노후가 걱정된다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부유층과 대기업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누진 증세를 실시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보편적으로 확대, 급여 수준도 노인 기본소득 수준인 30만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지난해 이 법의 개정을 통해 19세 초선 의원부터는 이 법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였다고 하나 이미 현 국회에도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이 과반수를 넘고 또한 이 법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유보조항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의 노후는 여전히 특권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고 일반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단호한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행복이 공직자들의 행복과 일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공직자의 의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작을 주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제 활동과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해주십시오. 기성 양대 정당의 후광이 아니라 지난 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부탁드리며 또한 300명 국회의원 중에 또다시 그저 그런 목소리를 낼 의원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완전히 다른 대안을 말씀드릴 저 김종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 결과가 어떠하든 저는 묵묵히 여러분의 곁에서 주민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보정치, 생활정치를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동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